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JB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있나요? 첫 번째 소식은 송악산 문화재 지정 소식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 실천 조치 1호 발표하셨어요. 네. 그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25일 그 송악 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청정 제주를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처음으로 꺼내든 카드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김항석 기자랑 이 시간에 그 송악산 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송악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네.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일부 이제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선언적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 계획이 있었나 보네요. 너무 사실상 그 연락을 받고도 주말에 이례적으로 또 야외에서 또 송악산이라는 상징적인 곳을 찾았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는 그 당시에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별 내용이 없었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번 실천 조치를 보고 나서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호 조치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우선 송악산을 문화재로 말 그대로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그 송악산에는 뭐 아시겠지만 국가 지정문화재인 뭐 제주 연산호 군락도 있고 등록문화재인 뭐 일제 동굴진지 그다음에 지하 벙커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 개별적인 문화재를 지리학적 가치가 있는 송악산 전체를 이제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문화재 지정은 이제 문화재청 심사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를 이제 뭐 밟겠다는 얘기겠죠. 네, 우선은 가치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내년 1월 가치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그러니까 심의나 현장 조사를 거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2년 4월 안에는 문화재 지정 고시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결국은 송악산 일대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목적을 기자회견, 그러니까 브리핑 당시에도 누차 강조를 했었고요.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법이나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서 반경 500m 안이 이제 보호구역으로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보존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문화재 심사나 문화재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현장 심사를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 최종 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이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엄청 엄격해지는 거죠. 근데 김 기자 거기 원래 그 뉴 오션타운이라고 개발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영향이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번 그 송악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후속 조치에 따라서 이제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이 사실상 힘들어질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은 뭐 경관 사유화나 난개발 논란 때문에 지난 4월 도의회 상임위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부결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다가 문화재 지정까지 추진을 하면 사업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웬 날벼락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를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원 지사가 이 실천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 정도를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사실 4월 달에 도의회에서 부결될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부결됐을 때 만약에 이 도의회에 동의한 부결로 사업이 자초되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소송이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가 이 문화재 지정으로 추진하는 거 외에 이미 뉴 오션타운 개발 사업에 대해서 행정 절차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4월 달에 도의회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이 이제 부결됐었잖아요. 그 절차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그러면 부결됐고 부결 당시 도의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는 조치가 같이 전달됐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 그 보완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사업자가 9월 달에 이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도에서는 이게 너무 미흡하니까 추가 보완을 요구를 했고 사업자 측에서는 시간이 안 되니까 2달 정도 더 연장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2달을 기다릴 수 없다. 이번 달 안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사업자는
이제 본인들은 8년 동안 사실 사업을 추진해온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소송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 절차든 문화재 지정 추진이든 도에서 어떤 액션이 들어가면 아마 소송을 바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사업자 측에서 환경단체에다가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의혹이 폭로가 됐어요. 예. 네, 그 원지사가 실천 조치 1호를 발표하고 다음 날 이제 폭로된 건데 그 사건의 발달은 실천 조치를 발표한 당일 도내한 개발업자가 제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를 그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만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로비 의혹을 했고 둘이서 대화하는 과정에도 그 송악산 유오션타운 조성사업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한 거고요. 근데 당사자는 어쨌든 본인은 그 송악산 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이 이제 그 송악산 선언 이후에 이제 실천 조치 1호고 뭐 앞으로 뭐 2호, 3호 뭐 이렇게 나옵니까? 예. 네, 지사도 그 브리핑 당일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2호, 3호를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송악 선언 당시에 그 특정한 개발 사업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나 뭐 동물 테마파크, 비자림로 관련된 2호, 3호 조치가 아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굵직한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원지사가 사실은 그간에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뭐 꼼꼼히 심사를 하겠다, 뭐 잘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어떤 원론적인 말로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평소랑은 조금 다른 강경한 태도로 비춰지면서 좀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권 행보용 아니냐, 뭐 이런 시선들도 있긴 있던데요. 네. 저도 뭐 원지사를 오래 취재했지만 이렇게 강경한 입장은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또 원지사가 중앙 언론을 통해서 대권 도전을 본격적으로 이제 밝힌 상황에서 흔히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그림이 좋은 어떤 이벤트, 뭐 송악산에서 직접 가서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 때문에 그런 해석이 사실은 많고요. 근데 원지사는 기자회견 당시에 그 질문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정치적 해석을 금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어쨌든 이제 원지사도 지금 현재 지지율이 사실상 많이 낮은 상태에서 뭐 경선에 임하게 되면 뭔가 본인의 업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계속 애매모호한 입장만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꺼내들 만한 카드가 없어서 그거를 대비해서 뭔가 구체적인 이 조치를 지금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사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예. 네, 코로나 소식인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제주에서도 사실 확진자 발생이 좀 주춤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이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2월부터 문을 닫았었어요. 예. 김 기자도 이제 다시 다니나요? 한참 못 다녔잖아요. 저 수영장을 계속 다니다가 지금 계속 못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한적 개방이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있고요. 어쨌든 확산 가능성이 높고 처음 8개월 만에 개방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우선 이용자가 8제곱미터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제 이용을 가능해서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 시설에서는 문제점도 좀 있다고. 아무래도 사전 예약제다 보니까 예약은 몰리지만 그 이용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약을 미리 해놓고 당일날은 이제 오지 않은 이른바 그 노쇼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도에서 아마 그 조만간 개선 방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방식과 관련돼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동선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침이 바뀌면서 동선이 공개가 사실은 말은 공개지만 뭐 어디에 방문했는지 그리고 접촉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이 제주에 언제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발생했다라는 소식은 듣지만 어디를 갔던 거지? 뭐 몇 명을 접촉한 거지? 이런 정보가 전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불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을 그대로 따른 건데 아무튼 뭐 개인 정보를 좀 보호하고 그다음에 좀 일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인 거 아닌가요? 네, 그 지자체마다 지침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개인의 뭐 나이뿐만이 아니라
사는 동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직장까지 유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이 피해를 입었고 또 확진자가 다녀간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소독을 다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다녀갔던 식당이다 뭐 카페다라는 것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정보는 방역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제 공개하자는 게 이번 지침의 취지입니다. 뭐 장소나 이제 시간 공개하는 건 어차피 접촉자를 찾기 위한 것이니까 뭐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뭐 또 다른 좀 논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아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쭉 없다 보니까 지침이 개정된 거는 지난달 7일부터인데 거기에 적용이 이제 처음 하는 과정에서 접촉자가 파악이 되지 않고 파악이 진행 중인데도 공개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이 사람이 제주에 얼마 동안 언제 머물렀는지 그리고 접촉자가 다 파악됐다고 공개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접촉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중앙 지침을 너무 도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에 명확한 좀 지침을 정하고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여론조사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론조사로 가닥을 잡았는데 뭐 어떤 원래 당초에는 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예. 네. 도민 의견 수렴을 어쨌든 반영한다라고 하면서 제시됐던 대안들이 이제 여론조사 그리고 수기형 공론조사 혹은 뭐 주민투표 이런 방식이 있었었는데 제주도와 그 도의회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이제 모았습니다. 뭐 조사 대상이라든지 뭐 질문 유형이라든지 가중치를 두느냐 안 두느냐 뭐 이런 강론에서는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제2공항은 이제 찬반 여론이 또 명확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2공항이 들어선 성산읍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 가중치를 둬야 된다. 그리고 질문에 뭐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방식에서는 좀 큰 의견차가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김찬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